당진천의 어두운 산책로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당진시의회가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정례회를 진행했습니다. 수변공원 인근 시설들이 한 달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방치돼 있습니다. 22일 오후 2시경 당진시 수청 2지구 도시개발구역의 근처 공사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도비도 선착장 주변에 쓰레기들이 방치된 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이규현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당진시가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공약 이행평가단을 위촉하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 오전 10시경 시청에서 열렸고 민선 8기 공약사항 시행계획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공무원의 눈과 시민의 눈이 다르다며 민간 입장으로 면밀히 평가해달라고 전했는데요. 회의는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각 국장의 공약사항 진행 상황 보고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공약이행평가단은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공약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공약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평가할 예정입니다. JIB 뉴스 박소희입니다. 해가 더 빨리 지는 겨울철 어두운 길에 불안한 분들 많습니다. 당진 시민들의 산책로로 조성된 당진천도 가로등 개수가 부족해 저녁만 되면 앞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산책하는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녁에도 밝아야 하는 당진천은 야간 조명이 설치돼 있지 않아 해가 지면 주변이 캄캄해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7시밖에 안 됐는데 혼자 걷는데도 좀 많이 불편한 것도 있고요. 걸을 때 너무 어둡다 보니까 상가에 있는 그런 불빛이 아니고서야 좀 걷기가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지난 2020년 당진시는 약 2,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야간 보행 환경 개선 및 방범 취약 지역 해소를 위해 시민들이 산책로로 자주 이용하는 당진천 탑동교부터 대덕사교 구간 교량 하부에 LED 안전등을 설치했는데요. 하지만 당진천의 대부분 구역은 여전히 어두웠고 시민들의 안전도 어둠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저녁 7시밖에 되지 않은 당진천에는 어둠이 드리워졌는데요. 이 때문에 시민들은 곳곳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에 의존하며 걸어야 했습니다. 당진천의 어두운 산책로는 서산시에 있는 성현천과 비교했을 때 대비되는 모습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성현천은 당진천과 달리 저녁에도 밝은 가로등 덕분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산책로를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성현천도 처음부터 밝고 안전한 거리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산책로가 어두워 시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서산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밤거리를 위해 성현천의 산책로에 103개의 보안등을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당진천의 어두운 밤거리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일이 매번 반복되는 만큼 이제는 당진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시점입니다. JIB 뉴스 이규현입니다.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면서 농가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거나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인데요. 이에 당진시 농업회의소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농가 경영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문그린 기자입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농원관에서 열린 2022 농업정책 토론회에는 농업회의소장과 축산지원과장, 충남의료사업 이사 등을 비롯한 농업계 각계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농가 소득이나 축산 악취 관리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농촌 문제 전문가와 청년 농업인, 농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농촌의 활력 증진 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 확보를 위한 정책 대안을 발표한 유찬희 박사는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식량 수급 불안정, 코로나19 등이 국내 경제에 타격을 주었고 이는 농가의 경영 리스크로 이어져 한국 농업이 이중 압박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시민은 농업인이 아닌 이들이 농업직불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유 박사는 올해 도입된 농지대장이 2, 3년 후에는 정비가 될 것이며 곧 가짜 농업인의 허술을 상당 부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축산 악취관리 주제 발표를 맡은 이도헌 박사는 각 농가에서 정확한 악취관리 지점을 선정하고 측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악취 저감 방식은 없기 때문에 농장의 특성에 맞는 방식을 구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촌 경영이나 축산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던 한편 실제 농업인의 토론회 참여율은 매우 저조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한 농업인은 발언을 통해 이 정도의 인원으로 농업인의 의견을 주장하긴 어렵다며 농민들이 더 단합해 토론회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JIB 뉴스 문그린입니다. 당진 시의회가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정례회를 진행했습니다. 문그린 기자입니다. 공식 회의에 앞서 지역사회와 당진 시의회 발전에 협력한 시민들과 직원들에게 표창패가 수여됐습니다. 김덕주 의장의 인사말을 통해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5분 발언에서 전선화 의원은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아 경계성 지능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명수 의원은 환경미화원이라는 명칭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첫 시작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선 8기의 슬로건인 시민중심, 현장소통을 강조했습니다. LG화학과 현대엔지니어링에 1조 4천억 원의 투자 유치, 충남 내 최초 수소도시 기반 마련이라는 성과를 강조했는데요. 향후 야간 소아과 진료의 인프라 구축과 침체된 도비도와 난지도를 되살리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김민호 기획예산 담당관은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했습니다. 정례회 참석 의원들은 송변전 설비 154kV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 확대와 현대제철 파업 조기 정상화를 외치며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JIB 뉴스 문그린입니다. 충남도 개발공사가 수십억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한 수변공원 인근 시설들이 관리 부실로 인해 시민들이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난달 저희 제일방송이 전해드렸는데요. 한 달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변한 것 없이 방치돼 있었습니다. 문그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청 1길과 2길 사이 위치한 유수지입니다. 평소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구 골대와 배드민턴 네트를 설치해 놓았다가 장마철이나 홍수가 났을 시에는 빗물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요. 하지만 장마철이 한참 지난 지금까지도 토사가 쌓여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닥은 울퉁불퉁하고 신발은 진흙으로 뒤덮여 농구나 배드민턴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파손되거나 널브러진 배수시설들은 외관상 흉물스럽게 보일 뿐 아니라 안전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음에도 여전히 무관심으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농구장 인근은 수청지구 충남개발공사가 시행되어 당진초등학교 신설이 예정돼 있고 호반건설 입주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막대한 시민 혈세를 들여 조성한 편의시설에 주민들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당진시 체육진흥과는 제일방송과의 통화에서 최근 이어진 인근 개발로 인해 토사가 밀려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며 시민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리 감독으로 이와 같은 방치구역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JIB 뉴스 문그린입니다. 22일 오후 2시경 당진시 수청 2지구 도시개발구역의 근처 공사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현장에 취재진이 도착했을 당시 희뿌연 연기가 주변을 뒤덮었고 잿가루가 사방으로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내부에 전기 누전으로 인해 불이 났고 화재로 인한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화재는 시민의 신고로 긴급 출동한 당진 소방서의 소방대원들에 의해 신속히 진화됐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JIB 뉴스 박소희입니다.
인구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노인의 역할도 함께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평생학습 교육기관인 노인대학에 다녀왔습니다. 70대가 되면 22일 오전 10시 대한노인의 당진시지회 부설 노인회관에서 오성환 당진시장의 특강이 열렸습니다. 치매 예방 및 건강한 삶을 주제로 진행하는 강의에 학생들은 한 단어도 놓치지 않겠다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노인대학은 평생교육과 복지의 두 축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은 강의는 물론이고 여러 사람을 만나며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도 큰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사람들 만나고 좋은 이야기 듣고 해서 좋습니다. 아주. 노인이 되면 질병과 빈곤, 무위, 고독의 사고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노인대학은 이를 극복하는 것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인분들이 집에만 계시지 않고 이렇게 밖으로 나오시니까 건강에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고 특히 신체 건강도 그렇지만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 급변하는 시대에 노인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노인대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JIB 뉴스 이규현입니다. 떠오르는 당진의 관광지 난지도에 가기 위한 선박이 오가는 도비도 선착장 주변에 쓰레기들이 방치된 채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도비도항 일대는 현재 당진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거점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 도비도항 임시주차장에 쓰레기들이 수개월간 방치된 채 악취를 풍겨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무단 폐기물들도 곳곳에 나뒹굴고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 당진시 도비도 선착장 근처 임시주차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물 등 쓰레기 투기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내문 바로 앞에 이렇게 쓰레기들이 투기되어 있습니다. 결국 안내문은 무용지물인 실정입니다. 앞으로 당진시 관광산업에 날개를 달아줄 도비도 선착장에 주변 환경 개선이 절실해 보입니다. JIB 뉴스 박소희입니다. 당진시가 21일 당진시 종합복지타운에서 보훈 관계자들과 함께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위해 건립된 당진시 보훈회관 개관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개관식은 경과보고, 기념사와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물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당진시 종합복지타운에 입주해 있던 9개 보훈단체는 새로 건립된 보훈회관으로 이전했는데요. 이곳에는 9개 단체 사무실과 회의실, 창고 등으로 마련됐습니다. 연면적 855제곱미터의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 신축 보훈회관은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인근에 25억 5천만 원을 들여 2021년 4월 착공하고 올해 9월 완공했습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보훈 대상자는 예우받을 권리가 있으며 앞으로 미비한 부분을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이규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이란 높이, 더욱 높이 도약하는 것. 지역 특색을 살린 균형 발전을 위해 항만을 통한 혁신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해안권 발전의 원동력을 위해 교통망을 통한 지역 발전을 이끌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당진 시민과 함께하는 도전. 이 캠페인은 당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오늘 학교에서 숙제 안 했다고 선생님한테 회초리로 맞았어. 선생님이 때렸다고? 우리 할머니는 내가 화장실 갈 때마다 얼마나 컸나 볼까 하면서 따라와서 보셨어. 네 몸을 보여달라 했다고? 그리고 반찬 투정하지? 그럼 우리 엄마가 밥그릇을 확 뺏어서 쫄쫄 굶겼어. 진짜? 그것뿐이게? 툭하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고 고아원을 확 보내버린다고 그랬어. 어딜 보내? 아빠 때는 말이야
이게 올바른 길로 자라는 방법인 줄 알았어. 학대와 훈육은 방법의 차이입니다. 아동학대 발견 시 국번 없이 112 신고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